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8일 새벽 4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 후반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틀 전에 1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7개 혐의,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 전부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사 자료가 약 20만 페이지에 달하고 공소장만 300페이지에 달합니다. 300페이지 되는 공소장에 담을 정도의 범죄 같으면은 뭐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반역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조 원대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든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47개 혐의가 모조리 무죄로 판단될 정도의 사건이면은 왜 그렇게 긴 공소장이 필요했겠습니까? 47개 혐의를 던져놓고 그 중에 한두 개만 유죄로 판단되면은 검찰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틀 전에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그 선고 취지로 봐서 이게 2심, 3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확정적 판결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작년 9월 결심 공판에서 한 최후 진술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이 그 취지가 사실로 인정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언론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최후 진술의 무게가 선고문과 거의 비슷해졌으니까 이것을 일단 사실로 간주할 논리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을 이틀에 걸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최후 진술은 정말 잘 쓴 글입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분을 구속 기소를 했다.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이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판결은 다 무효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는 총칼로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는 재판으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의도, 그리하여 한국 사법부의 정체성을, 그 가치관을 다른 걸로 바꾸려는 의도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최후 진술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쿠데타다. 검찰을 앞세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문재인 정권에 지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교체하려는 일종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 진술문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아마도 이 최후 진술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와 공론화가 또는 논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려 나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직무상 수시로 법원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검찰로서는 그동안의 불만을 풀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즉 문재인 당시 대통령,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이 사법부 장악 기도를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검찰대로 이번 기회에 판사들을 길들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무상 수시로 법원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검찰로서는 그동안의 불만을 풀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현직 대통령, 그리고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 두 사람이 정리된 견해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은 정치권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반박되지 않는 양성태 최후 진술 내용은 사실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 수사에만 무려 80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검사가 동원되어 다른 부서에서는 검사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된다는 말까지 떠돌 정도였습니다. 수사 범위는 끝도 없이 사면팔방으로 무한정 확대되어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퇴임한 때까지 전 재임 기간을 대상으로 원래의 이슈와 관련도 없는 법원의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당초에 기획했던, 당초에 목표로 두었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데 다른 걸 쫙 엮어가지고 47개 혐의를 던졌다는 것은 별건 수사가 있었고 그것은 일종의 이 도박 심리 아닙니까? 47개 중에 한두 개는 되겠지 하는 도박 심리. 근데 도박 같은 수사의 공소 제기의 대상이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 쿠데타, 검찰이 앞장선 사법부 쿠데타 기도였다로 볼 수 있는 근거죠. 수사 범위는 끝도 없이 사면팔방으로 무한정 확대되어 이 표현이 뭡니까?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별건 수사를. 이것은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지 올가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자고 세면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하듯이 보도되고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수사 초기에 벌써 죄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묶을 프레임을 짰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사가 의견 진술에서 말한 범죄 사실이 바로 그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 속에 모든 사실관계를 경강부회하여 억지로 꿰어 넣었습니다. 목소리 높여 비난했던 여러 재판 거래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사건을 재판 거래의 사례나 되는 듯이 슬쩍 각색하여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 끼워 넣었다는 표현이
아주 실감이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설정한 시나리오,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랬는데,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도록 사실을 우격다짐으로 비틀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해서, 왜곡시키기도 해서 그냥 거기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하자 통상적인 인사자료를 가지고 블랙리스트인 듯 포장하여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우깁니다. 참 우습기조차 합니다. 모든 대법관들과 더불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느라 심리를 미처 끝내지도 못한 그 중차대한 징용사건으로 도대체 무슨 재판 거래를 한다는 말이며, 어느 조직이든 다 가지고 있는 인사자료가 어찌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매사가 다 이런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수많은 조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흔하게 등장하는 문답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묻는다는 뜻이죠. 이 정도 내용이라면 대법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을까요? 답, 예,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강제적인 추측 진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대법원장을 엮어 넣으려는 검사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만 장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교재라고 삼을 만한 것이 바로 그 공소장입니다. 여기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은 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인데, 공소장을 쓸 때 판사에게 예단을 줄 정도로 본질과 관계없는, 본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자료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소장은 범죄 혐의에 집중해야지, 양승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뭐 장황하게 공소장에 집어넣으면은 그게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가지고 공소기각이 됩니다. 20만 장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 그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고 앞으로 교육교재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도무지 법률가의 작품 같지가 않습니다. 흙으로 가득 찬 이 공소장을 두고 저는 4년 반 전 이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 진술해서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학이네요.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고 했는데, 이 검찰이란 말을 빼고 여기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윤석열 검사장과 한동훈 차장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그리지 못했다고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주장이, 소설을 썼다는 주장이 1심 선고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47개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300장 되는 공소장을 썼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이 아님, 범죄 혐의 없음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됐다면은 300장의 공소장은 그게 소설 아닙니까? 소설입니까? 아닙니까? 소설이 아니라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유죄 판단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그리지 못했다. 공소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할 말은 태산 같으나 모두 진술해서 한 그 지적을
원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즉 모두 진술에서 한 말이란 것은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이 말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과 그 부하 검사들은 뭐 책임자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문재인, 김명수의 뜻을 받들어 불법적 수사를 통해서 공소장 300페이지를 썼지만은 그것은 소설이고 소설 중에서도 저질 소설이라는 겁니다. 왜냐?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그리지 못했으니까요.